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명의 공개 큰애리별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얘기요? 몸에 점이 없으면 귀신이다. 맞아요. 특히 목에. 예. 누구나 인간이면 점을 하나 이상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네. 근데 이 점이 제대로 잘 찍히면 되게 매력 포인트예요. 그쵸. 근데 이게 이상한 데 찍혔다? 이거 인상에 큰 악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호서방. 그래서 희한한 이런 데 찍혀봐야 남자가. 아니, 예. 이런 얘기 괜찮은데, 이런 데 거기하고 미간 사이 맞아요. 찍혔다 이러면 애매해지는데. 자, 근데 이 점이요. 점의 겉모습 외에 다른 기능을 하는데 점의 색깔로 네. 건강을 확인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이 점이라고 해서요, 다 같은 점이 아니라고 합니다. 갈색 점은요, 신경 피부 증후군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요. 네. 하얀색 점은 백반증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은색 점 중에서 네. 유난히 검고 반점일 경우에는요, 네. 흑색 종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오. 점 색깔 살펴보시면서 네. 건강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준희 씨가 색깔 이야기하시는데, 네. 점은 색깔뿐만 아니라 네. 모양으로도 건강을 그렇습니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 모양이 갑자기 커지거나 네. 또 변하거나 네. 그러면은 피부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피부암은 네. 이게 태양이 뜨거운 여름철에 잘 발생한다고. 네. 그래서 태양을 피하는 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맞네요. 예. 사실 자외선 때문에 점도 생기기도 하고 이 피부 질환을 위협하기도 하는데, 근데 여름이 또 어떤 계절입니까? 이 노출을 한번 또 쫙 한번 해줘야 되는 그런 맞습니다. 계절인데, 그래서 좀 더 이 여름을 잘 나야 될 텐데요. 여름철 피부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바로 이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와 온도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피부. 특히 자외선 지수가 높아지는 여름이 되면 피부에는 적신호가 켜지는데요. 햇볕으로 인해 기미, 검버섯이 생길 수 있고 또한 주름이 생길 위험까지 높아져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스타 피부과 조시영 원장 모시고 여름철 피부를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타 피부과 조시영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사실 이 날도 좋고 밖에 나가야 되는데 볕도 참 좋긴, 이게 좋다고 할 수는 없겠다. 뜨겁다. 너무 뜨겁고 네. 자외선이 강렬하니까, 그죠? 근데 사실 자외선이 피부에 안 좋은 건 저희가 알겠어요, 원장님.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피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겁니까, 자외선이? 네, 피부는 그 외부에서 자극을 방어하기 위한 성벽과 같은 구조를 하고 있는데 네. 자외선은 이 성벽을 가장 많이 구성하고 있는 콜라겐을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이러한 콜라겐들이 파괴되어서 몸에서 다시 재보충하기 위해서는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돼야 하기 때문에 네. 새로운 혈관들이 생성되거나 확장되고 외부의 자외선들이 더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생체적인 선크림인 네. 색소가 침착되게 됩니다. 아. 그 후에 이러한 보수가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네. 피부가 얇아지게 되고 엉망으로 보수가 되면은 네. 검버섯 같은 양성 종양이나 흑색종 같은 악성 종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자외선에서 오래 노출되는 경우에는 일광 하상이나 네. 일광 알레르기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피해야 되긴 해야 되겠다, 그죠? 예. 종류가 많네요. 네, 그죠? 네. 네네. 여름에 이 아주머니들 혹시 이렇게 여행 다녀오셔가지고 뻘겋게 되잖아요. 아주머니만 그렇습니까? 남자, 아저씨들도. 네. 그 이렇게 뻘겋게 되거나 물집이 터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전문 치료를 안 받아도 됩니까? 네, 보통 그런 경우는 일광 하상인 경우인데 네. 햇빛이 내려온 후에 햇빛을 충분히 맞으신 후에 24시간 후에 증상들이 되게 심하게 됩니다. 어허, 이런 네. 경우에는 차가운 오일 같은 것으로 네. 냉찜질이나 수분 공급을 하는 것이 좋고 네. 오일가 없으실 때는 얼음찜질이나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염증이 있을 때는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을 복용하시고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집이나 염증의 소견이 있으면 네. 가까운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름이 되면 피부 관리 참 고민인데요. 여름에 꼭 가장 주의해야 할 피부 질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름철에는 자외선이 많기 때문에 자외선에 악화되는 질환들과 고온다습한 기후이기 때문에 네. 고온다습한 기후에 의해서 악화되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네. 우선 자외선에 의해서 악화되는 질환은 주근깨, 흑자, 기미 같은 색소성 병변과 혈관 확장, 주사 같은 혈관성 병변, 네. 그리고 일광하상, 두드러기 등이 있고 네. 고온다습한 기후에 의해서 발생하는 병변은 땀띠라든지
무좀 같은 감염성 질환이 있습니다. 네네. 자외선은 피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네. 고온 가습한 기후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은 네. 청결과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러네요. 일반적으로 여름 되면은 원장님 왜 땀띠 많이 나잖아요. 땀띠. 네. 그죠? 땀띠도 좀 구분을 해야 되는 질환이 있습니까? 땀띠는 고온 가습한 기후에서 그 땀구멍이 막혀서 네. 그 물방울 같은 수포가 생기는 질환입니다. 네. 보통 등이나 목, 엉덩이 혹은 피부가 접혀지는 부위에 많이 발생하고 네. 파우더 등이나 피부를 건조하고 시원하게 만들어서 치료하면 간단하게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생기시는 부위하고 고온 가습한 기후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쉽게 감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여름이 되면은 좀 기미하고 네. 뭐 또 주근깨, 검버섯도 더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자외선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자외선에 대해서 몸에서 방어 기전으로 색소가 생기는데 네. 이러한 색소는 자연적인 선크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 네. 그래서 이러한 색소가 몸 전체에 생기지 않고 부분적으로 생겨서 피부의 표피 근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흑자나 주근깨, 잡티 등이 있고 진피 쪽 깊은 곳에 생기는 경우에는 기미라든지 오타양 모반 등이 있습니다. 네. 검버섯은 피부 표면에 발생하는 케라티노사이트의 양성 종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외선에 의해서 생기는 악화되는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외선이 참 문제인 게요. 또 여름철에 운전하다 보면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왼쪽 이 눈가 쪽이나 팔에 또 이렇게 좀 기미가 잘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들 보면 항상 그래서 뭐 이렇게 장갑을 기도 끼거나 하고 그 틴티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 틴티를 해야 돼요. 아니 차 안에서도 캡 쓰고 다니시는데. 그러니까요. 긴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쓰고. 정말 이 기미가 고민인데 어떤 경우는 또 기미가 이렇게 좀 번지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기미는 단순히 색소가 침착되는 것이 아니라 색소가 잘 침착되는 체질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 다른 분에 비해서 아주 작은 자극, 뭐 열 손상이라든지 뽀드락지 같은 염증이 있는 경우에도 색소가 잘 침착되고 네. 이를테면 스트레스를 받으실 때 스트레스에 대해서 반응하는 호르몬이 몸에서 분비되는데요. 그 호르몬 중에 색소를 자극하는 호르몬이 같이 분비가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일반인들은 그러한 호르몬에 대해서 별로 반응을 하지 않지만 기미를 가지신 분들은 색소가 깊게 침착을 하게 되고 스트레스, 네. 수면 장애 이러한 것들이 기미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자외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아주 쉽게 색소가 침착할 수 있는 상태가 기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을 때 체질 얘기하셨죠. 네. 그러면 개인의 체질에 따라서 예. 기미가 더 잘 생길 수 있고 안 생길 수도 예, 있다. 그렇죠. 아니 근데 네. 예를 들어 임신성 기미. 네. 네, 그런 그게 거. 호르몬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호르몬적인 변화에 의해서 색소가 침착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기미 같은 거는 굉장히 손바닥만큼 크잖아요. 예, 손바닥만큼 큰 경우도 있고 작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기미가 있으신 경우에는 임신에 의해서 호르몬적인 변화가 있거나 경구형 피임제를 사용할 경우에도 기미가 악화될 수도 있고 호전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심하여서 쓰셔야 합니다. 근데 제가 똑같이 햇볕에 노출돼도 좀 빨리 타. 네, 저도 잘 그래요. 타요, 잘 타. 네. 이렇게 새카매도 너 뭐하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봤는데 똑같이 운동하고 왔는데 똑같이 등산을 하고 완전 다음날 저는 새까맣고 다른 분들은 좀 붉다가 하얘지는데 그건 저는 까매가지고 계속 까매요. 네. 이건 좀 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거는 네. 이제 피부의 타입에 따라서 좀 틀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피부가 아주 하얀 사람의 경우에는 붉어지기는 하지만 색소 침착이 생기지는 않고 까맣게 변하지 않는 반면에 네. 피부가 한국 사람이나 약간 검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네. 붉어지지 않고 색소가 침착되는 것이 특징적인 소견이기 때문에 네. 백인들 보시면 햇빛에 많이 노출되는 경우에 굉장히 붉어지시지만 네. 색소가 침착되지 않고 다시 원래 색으로 되돌아오게 되고 네. 한국인이나
흑인 같은 경우에는 네. 더 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 안에 보면 하얘요. 속살이 하얘요. 근데 또 그런 거 있잖아요. 피부가 까만 사람은 기미가 잘 안 생기고 피부가 하얀 사람이 상대적으로 기미가 잘 생긴다. 뭐 이런 건 틀린 얘기인가요? 피부 색에서 따라서 기미가 생기고 하는 것은 확실히 알려져 있지는 않는데 네. 피부가 하얀 사람에서 기미가 생기는 경우에는 눈에 더 잘 띄기 그렇군요.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있긴 있는 거군요. 부정은 못하는데. 네네. 근데 피부라면 여자들만 신경 쓰는 것 같은데 요즘은 남자들도 특히 저 나이 때도 피부과를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들락이 뭡니까? 들락은 그 병원을 가는 거지. 들락거리지. 무슨 오락실입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피부과로 들락거리죠. 예, 예. 요즘은 남자분 혼자 스스로 오시기도 하고 부부가 손잡고 오시기도 많이 하십니다. 끌려가. 네. 남성의 경우에는 피부과의 시술을 받으실 때 네. 더 멋지게 하거나 더 예쁘게 한다기보다는 네. 젊었을 때의 본인의 모습으로 아, 되돌아가기 위해서 네. 시술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네. 수술같이 이렇게 한 번 하시고 되돌릴 수 없는 경우보다는 레이저나 시술같이 조금씩 개선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네. 최근에는 뭐 어르신들의 모임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공유하시고 듣고 오셨다고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으시고 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은 젊게 보이시는 사람들이 젊게 활동하고 사회적 활동 지수가 높다고 알려져 있는 논문들이 있어서 네. 사회생활을 최근에는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네. 때문에 네. 그렇게 젊게 보이시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진짜 맞아요. 그 인생은 60부터라는 지금 100세 인생이니까 네. 60에 이제야 본인을 위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모임에 가보잖아요. 제가 60이잖아요. 벌써. 근데 이 자기는 이렇게 남들 친구들이 보잖아요. 여자분 마찬가지,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다 늙어 보여요. 네. 근데 자기는 맞아. 아니라 생각하는 거야. 너 좀 피부과 가야 되겠다 이야기하면 정작 자기는 안 가고. 근데 정말 근데 큰 점 한두 개 빼면 훨씬 젊어 보여요. 맞아요. 예. 머리 염색하시고 맞아요. 저희 아버지도 동창회 나가기 전에 염색하시고 좀 이렇게 팩도 좀 하시거든요. 네네네.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거를 네. 느끼면서. 초등학교 동창회. 그렇죠. 초등학교 동창회. 네. 아무튼 이제 이렇게 막 관리하는 남성분들이 참 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원장님, 기미 치료하러 병원 갔더니 이게 기미가 아닌 경우도 있다면서요? 병원 오시기 전에 인터넷을 찾아보시거나 친구들끼리 서로 의논해서 본인이 기미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전문의들이 판단했을 때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모양만을 봐서는 기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는 되게 어려운데요.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작고 동글동글한 색소가 검게 보이기 시작하면은 네. 피부 표피에 가까운 색소이고 네. 크고 대칭적이고 약간 푸른색을 띠거나 암갈색을 띠면은 진피에 있는 색소들입니다. 이런 경우는 기미나 오타양 모발일 가능성이 있고 네. 표피에 국한된 색소의 경우에는 불과 몇 번의 치료만으로도 쉽게 치료가 되지만 깊게 있는 색소의 경우에는 꾸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보통 색소성 질환의 경우 정확한 진단이 아주 치료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네. 다른 질환과 정확한 구분을 위해서는 피부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이거 얼굴이나 피부에 어떤 점 같은 게 생겼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왜 허리 잃으면 디스크하고 똑같은 얘기처럼 피부에 뭐 생겼다면 기미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하다. 네네. 이런 생각할 수 있다. 아니, 기미는 네. 조금 깊이 되기 때문에 치료가 좀 어려울 것 같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 같은 나이에는 주로 검버섯이 많겠죠. 검버섯이 많고. 저도 뺐어요. 며칠 전에 뺐어요. 카바인데. 저는 봤어요. 검버섯도 아까 표피에 있는 게 검버섯이고 좀 깊이 있는 게 이제 진피까지 간 게 기미라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검버섯도 깊이 들어가는가 봐요. 그 진피까지. 들어가다가 들어갈 곳이 없으면 또 튀어나오나 봐요, 밖으로. 그래서 빨리 그거 해야 되는가 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기미를 치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미란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잘 낫지 않는. 네. 네. 잘 이게 우리 점 빠진다는데 이게 잘 낫지 않는 건데 이거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까, 기미는? 이전에는 기미 치료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었습니다. 네. 기미 치료를 하다가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보통 이런 경우는 치료를 하다가 열 손상을 받는 경우가 더 열 손상을 받는 경우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네. 최근에는 열 손상이 거의 없으면서 색소만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네. 피코시오나 XLV 같은 레이저들이 개발되면서 네. 기미가 악화되는 경우가 거의 없이 잘 치료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미는 깊은 곳에 색소가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네. 꾸준하게 관리하면서 치료하는 질환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기미가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얼굴에. 어머머. 그래서 나갈 때마다 화장을 짙하게 하는 분이 계시던데. 태어날 때부터 기미가 있다. 네, 이게 반점처럼 기미가 아니고 그건 점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오타양 모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둘 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둘 다 깊은 곳에 있는 색소들이기 때문에 푸른빛을 띠는 경우가 있지만 네. 태어날 때부터 한쪽 측면에 넓게 분포되어져 있는 경우는 네. 오타양 모반이고 실제로 기미보다는 오타 모반이 더 훨씬 쉽게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시면은 오타 모반이시면 더 쉽게 치료할 수 있다고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진지하게 기미를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기미는 주로 레이저 치료를 위주로 하는데 이전에는 엔디약의 레이저 토닝을 위주로 하였지만 네. 최근에는 레이저의 파워가 굉장히 커져서 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에너지가 나가서 색소만 선택적으로 파괴하고 주변에 열 손상을 전혀 주지 않는 피코쇼라든지 XLB 레이저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미의 경우 열 손상이 있으면 색소 침착이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색소 침착에 대해서 염려를 하면서 열 손상이 잘 가지 않는 레이저를 쓰고 있고 네. 얼굴에는 미백제를 바르거나 얼굴의 전류차나 아니면은 초음파를 사용해서 외부에 미백제를 더 잘 투하시킬 수 있도록 피부과에서 관리를 하기도 하며 비타민 제제도 같이 많이 먹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피부 시술은 여름에 하는 건 좋지 않다 이런 그러게요. 얘기 있잖아요. 그러네. 자외선이 많으니까 해봐야, 여름에 소용이 해봐야 없다. 또 한다. 네, 그러면 기미는 여름에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은 야, 덥다가 이거 중요하다. 가을에 하는 게 좋은가요? 뒀다가 가을에 한다. 레이저 후에 꼭 자외선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그러한 것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외선은 안 받으시는 것이 좋겠죠. 네. 색소는 일단 생기기 시작하면 호미로 막을 수가 있는데 네. 점점 더 생기면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네. 기미의 경우 조금 더 번져서 눈 밑에 초승달 형태로 번지거나 아니면 얼굴 전체에 엷은 형태로 바뀌면은 굉장히 치료하기 어려운 기미의 형태로 됐기 때문에 초반에 빨리 치료하시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한번 드려볼게요. 원장님, 어머니가 네. 피부 시술 받으셔야 돼요. 근데 한 번밖에 못 해요. 여름에 하는 게 좋아요? 가을에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름에 치료를 받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색소 침착이 가장 큰 문제인데 네네. 피부 표피에 손상을 입으면 색소 침착을 유도하게 되어져 있는데 네네. 지금 말씀드리는 치료들은 이제 표피에는 손상을 전혀 유도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물론 뭐 IPL이라든지 점을 뽑는다든지 흉터 치료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네. 여름에 하시는 것이 색소 침착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권유하지는 피하는 않는데 게 좋고. 예, 네네. 기미 치료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거구나. 쉽게 그러니까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피부에 네. 이 표피를 건드리지 않고 레이저를 쏘면 이 진피에 있는 기미가 네. 사라진다 이 말씀 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건 그대로 있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다른 거는 이걸 다 제거하는데. 네. 제거하는 레이저도 있고 최근에는 대부분 제거하지 않는 레이저. 네. 바로 가야겠네요, 이렇게. 진짜 그건 기미 그렇네. 평원. 어떻게 한다고요? 기미 평원 이렇게. 방송 많이 들었어요. 자, 근데 사실 시술 받고 하면 피부과가 제일 힘든 게 바로 씻지 못하고 네, 그죠? 맞아요. 바로 씻지도 못하고 샤워도 못하고 네. 그러니까 일상생활 못한다는 게 문제잖아요. 최근의 레이저는 별로 아프지도 않고 피부의 표피는 가만히 두고 깊은 곳에 있는 색소만 선택적으로 파괴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색소를 이전에는 태워버렸지만 최근에는
소리의 힘으로 완전히 부셔서 작은 소리의 힘으로. 네, 네. 소리의 힘으로 부셔서 작은 가루로 만들기 때문에 음흠. 별 부작용 없이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치료를 받으시면 기미나 색소가 좋아지시는 것뿐만 아니라 네. 모공이나 혈관 탄력도 조금씩 좋아지시기 때문에 네. 매우 만족하시는 치료들입니다. 소리로 파괴한다. 이게 뭐 음파 같은 걸 쓴다. 아니 이게 지금 검버섯도 아니고 잡티도 아니고 이건 기미 치료예요. 네, 기미 기미 치료. 기미 치료만. 네. 네네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검버섯하고 기미하고 네. 기미하고 네. 헷갈려가지고 그런데 네. 기미는 진피 속에. 진피 안에 상처도 있는 안 거고. 나고 그냥 안쪽으로만 치료하기 때문에 씻어도 괜찮을 것 같다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잡티라든지 검버섯이라든지 이런 거 치료할 때는 다르잖아 이야기가. 잡티도 그렇게 치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검버섯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검버섯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각질 세포의 양성 종양이기 때문에 이것을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은 여름에는 하시기가 좀 색소 그렇죠. 침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름에 네. 하시기는 좀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취 연고로 바르고 보통 하잖아요. 네. 점 뺄 때. 모르죠. 따끔따끔. 네. 알면서. 진짜. 전뺄 때. 마취 연고로 이렇게 바르고 하는데 그럼 따끔따끔 좀 해요. 네. 그럼 저는 마취 주사를 맞았어요. 오. 깊이 들어간다고 마취 주사를 두 군데 맞고 그래서 깊이 팠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런 거 보면은 좀 깊은 거다 그죠? 제가, 네, 아마 시술하실 때 단순 검버섯이라기보다는 조금 들어가 있는 다른 종류의 질환도 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치료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되게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한 달 후에 강 박사님의 검버섯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낱낱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낯으로. 민낯 방송인가요? 네, 박사님께서는 이제 얼굴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또 여름에는 노출 부위가 많잖아요. 네. 그럼 팔이나 뭐 이런 손등 그쵸. 이렇게 생긴 검버섯들도 맞아. 제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여름이 되면 반팔이나 반바지 혹은 치마를 많이 입으시는데 검버섯이 눈에 띄면 되게 보기 싫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그 얼굴에 비해서 팔다리의 피부는 굉장히 얇고 태우는 레이저를 사용할 경우 거의 반드시 흉을 남기는데 대부분 검버섯보다는 보기 좋은 흉을 남기기 때문에 아하.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경향입니다. 네. 얼굴뿐만 아니라 몸에 있는 네. 검버섯도 잘 여기서 있잖아요. 그거군요. 좀 많아요. 오늘 강 박사님 특집입니다. 네. 왜 이제 했을까요? 이 방송. 자, 오늘 공개 크림웰 여러분의 피부 건강, 특히 여름철 잘 챙겨야 돼서 저희가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 그 사실은 조 원장님, 저희가 김이나 검버섯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지금 이제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분장이나 그렇죠, 이런 네. 걸로. 근데 최대의 고민은 뭐냐면 피부하면은 주름. 주로. 주름 이건 펼 수가 없잖아. 보톡스. 근데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잠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주름 있잖아요. 네, 주름도 뭐 노화의 현상이겠지만 자외선과도 관련이 있습니까, 이 주름이? 네, 아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 보통 피부과에서 말할 때 생체적인 시간에 의한 노화와 네. 자외선에 의한 노화가 촉진되어지는 강노화를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생체적인 시계에 의한 노화는 저희들이 조절할 수가 없지만 강노화는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자외선을 피하라고 권유해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외선의 경우 피부의 성벽의 콜라겐을 공격해서 네. 피부를 얇게 만들기 때문에 보통 피부 밑에 있는 근육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것이 주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네. 사람들이 요 밑에 있으면은 사람의 모습이 은근하게 보이지만 네. 옷이불 밑에 있으면은 적나라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피부가 어렸을 때는 밑에 근육이 움직이는 것이 피부가 두껍기 때문에 은근하게 보이지만 네. 나이가 드시면서 피부가 점점 얇아지면 이렇게 근육이 움직이시는 것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것이 주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 이렇게 얇게 만드는 것이 자외선이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자외선에 계속 노출되시면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피부가 점점 얇아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네. 동년배의 친구에 비해서 훨씬
노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자외선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네. 자외선이 주름은 사실은 자외선하고는 상관이 아니요, 없는 아니요, 건 줄 아니요. 알았어요, 우리 저는. 시골 농촌에 일하시는 분들 맞아요. 보면 네. 목덜미에 특히 이게 목등 아. 줄기에 네. 보면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햇빛에 여기 굉장히 깊은 주름들이 있습니다. 그 주름은 네. 이런 비유가 남자분들 좀, 특히. 이런 비유가 못하지만 좀 가뭄에 네. 논바닥처럼 이렇게 네. 탁탁탁 생기는 네, 가슴이 네. 너무 아파요, 진짜.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주름은 한 번 생기면 또 잘 안 없어지기 때문에 음. 고민이기도 한데 근데 주름 치료할 때 보면 필러나 보톡스, 레이저 이런 시술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주름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주름의 위치에 따라서도 틀리고 주름을 치료하는 방법에서도 틀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피부가 얇아지면서 밑에 근육이 움직이시는 것이 보이는 게 주름인데 이러한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밑에 근육이 움직이시는 것을 막는 것과 위에 피부를 두껍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네, 그렇겠죠. 밑에 근육을 못 움직이게 만드는 방법이 보톡스입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보톡스는 사람들이 보톡스와 필러를 많이 헷갈려 하셔가지고 저희에게 말씀하시는데 네. 보톡스는 독소이고 근육을 못 움직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보통은 안 움직여도 되는 근육들에 사용하고 네. 눈가라든지 이마, 미간들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위에 피부를 두껍게 만드는 방법으로서는 임시적으로 그 피부와 유사한 구성 성분을 가진 필러를 주사해서 네. 위에 근육이 움직이는 것이 은근하게 밑에 근육이 움직이시는 것이 은근하게 보이는 방법이 있고 네. 최근에는 화학적 약품을 투여하여서 피부의 두께를 두껍게 만든다든지 레이저를 사용하여서 그 자리에 정확한 에너지를 전달하여서 피부를 두껍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레이저의 경우는 정말 많은 레이저들이 있어서 네.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네. 레이저는 하나의 파장을 가진 고에너지를 주사하는 빛입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레이저의 특성은 하나의 파장에서 특별한 색에만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붉은색이나 검은색에 반응하게 되어져 있고 최근에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 주변에 열 손상을 주지 않는 레이저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 매년 새로운 레이저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헷갈려 하시는데요. 저는 이러한 것들을 비유를 차와 같이 비교합니다. 매년 차가 버스나 집차나 승용차나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여러 회사에서 나오고 새로운 차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지만 이것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냥 차 한 종류일 뿐입니다. 레이저도 마찬가지로 매년 새로운 레이저들이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의 종류는 많지만 치료하는 경향은 하나의 종류라고 할 수가 있고 네. 이러한 이름들을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이름난 회사의 최신 제품을 쓰시는 것이 제일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레이저 치료하면 피부가 약해진다. 그렇지, 그런 맞아. 말도 네. 있고. 왜 그 박피 얘기하고 네. 네네네. 맞으면 얼굴은 하얘지지만 이게 좀 약해진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실제로. 실제적으로 그런 오해도 많으시고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레이저를 하면 오히려 피부는 두꺼워지십니다. 일부 레이저 중에서 그 치료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피부 장벽을 파괴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러한 경우에는 자극에 굉장히 민감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피부가 얇아져서 이렇게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였던 것들이 속설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논문이나 조직학적 검사로서 충분히 피부가 두꺼워지는 것이 네. 확인되었고 네. 보통 박피에 대해서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박피의 경우 대패 쓸듯이 쓴다고 피부를 이렇게 깎아낸다고 생각하시기가 쉬우신데 네. 실제적으로는 피부에 수직적으로 박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를 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박피를 하신다 하더라도 이름은 피부를 벗겨낸다고 하는 의미의 박피이지만 네. 결과는 피부를 더 두껍게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름을 바꾸셔야 되겠네요. 그죠. 박피라지 말고 뭐 보피라든지. 보피, 진피,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예. 같은데. 처음에 박피 레이저가
대패 쓸듯이 그런 식으로 개발되었다가 네. 많은 부작용들이 발생하여서 어. 새롭게 진전된 치료들이 이제 수직으로 오히려 정상인 피부들을 놔두고 드릴 형식으로 박피를 하는 것들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옛날 이름이 그대로 있는 상황이라서 네. 박피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럼 네. 그것을 쓰면 이게 점을 깎아내는 것이 아니고 피부를 두껍게 해주는 겁니까? 예, 피부를 두껍게 만들어요. 박피 그 방법이? 예, 보통 흉터가 있거나 모공 치료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수직적으로 그 피부에다가 많은 구멍을 뚫어주게 되면 피부가 이것을 수평을 맞추면서 더 새로운 피부들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흉터나 모공 치료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치료들은 구멍을 뚫어주기 때문에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받으시는 분들은 오히려 피부가 얇아져서 자극에 민감해졌다고 생각하시기가 쉽게 되기 네. 때문에 그런 착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한 번에 하는데 비쌉니까? 관심 많으세요. 한방 웃습니다. 조 원장님. 비싼가 보다. 이게 괜찮은 모양이네. 한방 웃음을 하시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계산을 해보고요. 자, 근데 혹시 화장품을 바를 때 세게 두드려 피부에 큰 자극을 주면 주름이 더 생기나요? 물음표. 오. 피부과에서는 화장품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부가 장벽을 이뤄서 외부 물질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네. 아무리 좋은 걸 바르시더라도 네. 피부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주 적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압차를 이용하거나 초음파를 사용해서 억지로 물질을 집어넣거나 네. 아니면 지질 성분이 있는 화장품들을 써서 피부 안에 조금씩 들어가게 하는데 아무리 비싼 화장품이나 아무리 싼 화장품이나 썼을 때 네. 피부과에서는 네. 보습제와 선크림만 쓰면은 네. 그렇게 큰 문제 없다고 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니 그럼 좋은 거 쓰면은 기분 되게 얼굴 환해진 것 같고 좀 아니, 근데 저렴한 거 쓰면은 아니, 사실 저 가끔씩 뭐 해외 출장 가거나 이거 하게 맞아요. 되면 꼭그 사오라고 신문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여자 화장품이 그렇게 비싼지 정말 몰랐어요. 얼마나 그거죠? 요만한 거 뭐 몇십만 원씩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로션 외에는 화장품을 바르지 않기 때문에 선크림은 또 자주 발라야 되는데 게을러서 잘 바르지는 못하고 있지만 네. 선크림과 로션 외에는 다른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네. 잘 바르지 않고 있습니다. 원장님 지금 사실 분장하셨지만 피부 되게 좋거든요. 좋죠. 평소에 다녀서. 네, 네. 그러니까 난 피부가 좋다. 뭐안 발라도 지금 이렇게 자랑하시는 겁니까? 아니, 젊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잘 태어났다 이건 겁니까? 그렇죠. 아니, 젊다니까 아직. 아, 정말 예. 좋다. 그렇군요. 가끔 욱하면서 제가 질투가 나가지고 이해해 주십시오. 예. 아까 지방 이야기 하셨는데 지방 외에도 무슨 먹는 콜라겐 있잖아요. 콜라겐 그러니까 효과 있습니까? 네, 콜라겐은 먹어서 바로 콜라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콜라겐이 완전히 소화기관에서 분해되어 가지고 아미노산이나 다른 물질들로 분해돼서 다시 흡수되어서 콜라겐을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 네네. 그럼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콜라겐을 먹는 것이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안에서 다 분해될 것이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나 지금 저 강 박사님이 먹는 콜라겐이라서 족발 말씀하시나? 알야. 족발 얘기하시라고 그러죠. 족발 콜라겐이잖아요. 그저 돼지 껍데기 이런 거. 네. 예, 단백질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안에서 분해되어서 콜라겐을 만드는데 재료가 되기 때문에 좋을 수는 있지만 네. 그러한 것들을 먹었다고 해서 콜라겐을 먹었다고 해서 콜라겐이 되고 네. 우족탕을 먹었다고 해서 무릎에 연골이 되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소화기관에서 완전히 분해되어서 흡수된 후 각기 필요한 성분들이 추출되어 가지고 네. 그 장기에 쓰이게 됩니다. 저희 근데 호두를 먹었다고 내가 내가 좋아하지? 좋아지고. 조 원장님 저희도 뭐 알면서 질문한 거예요. 너무 진지하게 대답하시니까. 그러면 원장님 이거 있잖아요. 콜라겐 얼굴에 바르는 콜라겐도 있잖아요. 네네네. 먹는 거 말고. 예, 방금 말씀드렸지만 피부가 장벽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물질들이 피부 안으로 쉽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비닐같이 외부 물질들이 전혀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성에도 성분이 있듯이
선택적으로 몇 개의 물질들은 들어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한 물질들이 지질 성분을 가진 특수한 물질들인데 콜라겐은 아주 분자량이 큰 물질들이기 때문에 쉽게 통과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바르시는 것은 정신적으로 조금 위안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원래는 근데 캐릭터가 있으시네요. 콜라겐이 들어있는 화장품도 별 소용없다 하시는데 네. 요즘 또 나오는 게 보톡스 들어있는 화장품 나와요. 네. 보톡스를 발라가지고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보톡스가 들어있는 화장품이 아니고 자세히 보시면 보톡스 효과의 화장품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네, 그 보톡스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함부로 화장품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자세히 긁어보시면 보톡스 효과의 화장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봐야 저 된다. 오늘 네. 조 원장님 캐릭터 은근히 은근한 네. 캐릭터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겁니다. 바르는 콜라겐 마음 편하면 바르시라. 이거네요. 별 소용없다. 소용이 조금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자외선, 이 난무하는 이 여름에 주름을 좀 예방하려면 어떻게 피부를 좀 관리해야 될까요? 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름철에는 우선은 자외선이 강하시니까 자외선을 피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네. 그러다 보면 실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에어컨이 항상 틀어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네. 그러면 습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보습이라든지 로션이나 보습제를 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피부에서 산소를 공급하는데 악영향을 주는 담배 연기를 피하시는 것이 좋은데 네. 본인이 흡연을 하시면 금연을 하시고 담배 피우는 곳에는 근처에 안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여름에 생긴 작은 색소나 양성 종양은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의 피부 병변이 있으면 바로 피부과를 방문하셔서 치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름철에 원장님 보면 이 자외선을 많이 맞으면 혈관이 늘어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레이저 치료로도 혈관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까? 네, 아주 간단하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기미 치료보다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네. 혈관 확장은 자외선뿐만 아니라 가족적인 경향에 의해서 중년 여성에서 잘 발생합니다. 네. 혈관이 늘어나거나 많이 생겨져 있는 경우에는 아무 이유 없이 얼굴이 붉어지거나 차가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가거나 대중 앞에 섰을 때 쉽게 붉어지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악영향을 끼칩니다. 레이저 중에서 붉은색에만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레이저가 있는데 이러한 레이저를 쓰면 표피에 손상 없이 혈관만 선택적으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혈관을 터트리는 레이저를 썼기 때문에 혈관이 터져서 안에 있는 적혈구가 나와서 멍이 들었지만 최근에는 혈관을 응고시키는 레이저를 써서 시술 후에도 약간 붓는 것 외에는 네. 특별한 부작용을 느끼지 않고 계속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 연구에 의하면 혈관 세포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세포와 염증을 유발하는 임자와 색소 침착을 유발하는 임자가 동시에 분비된다고 알려져 있고 혈관 세포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임자가 분비되기 때문에 염증이 유발되고 염증이 유발되면 혈관들이 다시 생성되게끔 유도되고 하는 악순환을 계속 거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한 가운데도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가장 쉽게 염증을 가라앉히면서 혈관을 파괴하는 것이 최근의 치료의 스탠다드 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근데 이 혈관 질환이라는 게 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걸 중년 여성들이 생기는 그런 질환입니까? 피부 표면에는 혈관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냥 네. 실핏줄 형태로서 얼굴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이 보인다든지 네. 코끝이나 코 옆에서 혈관들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얼굴에 실핏줄이 다 많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러한 경우에서는 혈관들을 선택적으로 파괴해야지 되고 그러한 혈관들이 많이 있게 되면 염증을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자꾸 나이가 드셔도 여드름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혈관이 튀어나오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혈관이 튀어나오기도 비치는 거. 하고. 비치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혈관이 이렇게 약간 튀어나왔다고 얼마 전에 시술을 하셨거든요. 지금 괜찮으셨어요? 아직까지도 좀 이렇게 뭐 완쾌는 아니시고.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네. 자, 오늘 그 피부 얘기를 하면서 레이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그 과학기술에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게 의학 중도 하나다. 네. 특히나 이 피부과 같은 경우도 이 레이저라는 기술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시죠, 조 원장님. 지금 레이저로 할 수 있는 게 색소 침착, 그리고 주름, 혈관 개선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 외에 또 레이저 치료가 활용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예, 보통 주름이나 색소, 홍조의 레이저들이 많이 쓰이고 있지만은 네. 최근에는 이러한 레이저들을 개량하다 보니까 네. 발톱 무좀에도 레이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어. 발톱이 두꺼워져 있는 경우에 레이저를 조사하는 것만으로도 그 부위에 있는 무좀균이 죽어서 네. 깨끗한 발톱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이전에 발톱 무좀의 치료의 경우에는 네. 약을 3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독하잖아요, 약도. 네. 예, 예, 그죠. 3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드셔야 하셨기 때문에 좀 지루하시기도 하고 간에 대해서 걱정이 있으신 그렇죠. 분들은 네. 약을 드시지 못했는데 최근에는 레이저 조사만으로서 간단하게 발톱 무좀을 치료할 수가 있어서 네. 여름에 샌들을 신거나 네. 맨발로 다니시기에는 네. 아주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발톱 무좀 혹시 아세요? 알아요. 근데 굉장히 많아요, 그 환자. 근데 아니 잠깐만, 네. 그 발톱 무좀도 옴습니까? 그냥 일반 무좀은 옴잖아요. 일반 네. 무좀은 좀 이렇게 가렵고 이렇게 피부를 자극하는 거지만 발톱 무좀은 발톱에 생기는 무좀이죠. 네, 두 개 다릅니까? 아니 같습니다. 어. 예,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리는데 둘 다 같은 것인데 발톱에 생기는 경우에는 치료하기가 힘듭니다. 저희들은 이제 무좀균의 창고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몸에 생기는 무좀은 약이나 연고에 의해서 금방 치료되지만 네. 발톱 무좀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3개월에서 1년 정도 치료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발톱에 균들이 숨어 있다가 여름이 되거나 고온다습한 상황들이 되면 뭐 고무장화를 신는다든지 군대에서 군화를 신는다든지 하는 상황이 되면 네. 거기서 스물스물 기어 나와서 몸으로 번지기 때문에 오. 저희는 무좀이 있는 경우에는 발톱 무좀을 반드시 같이 치료하라고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몇 번 레이저 치료 받아야 됩니까? 발톱 무좀. 예,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받으시고 최소한 5회 이상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 발톱 무좀의 경우에는 발톱에 있는 균들을 죽여서 새로운 발톱이 나는 것들을 기다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발톱이 밀려 넣으면 그때 치료를 중지하면 됩니다. 오. 네. 아니, 근데 발톱 무좀 준희 씨 모르시죠? 저는 모르요. 네, 발톱 무좀은 굉장히 괴로운 게 뭐냐면 여자분 특히 스타킹 신으실 때 이게 두껍고 날카롭기 때문에 발톱이 스타킹이 다 댄싱 가거든요. 다 박사 어떻게 뚫리고. 그리 잘하세요? 우리 환자가 많아요. 아. 우리 취재 환자 오잖아요. 네. 보면 다 이렇게 벗고 하고 네. 무슨 다 보여요. 네. 그래서 보이는데 보면 자기 발톱인지 보면 우리가 무좀약 처방해 드리거든요. 근데 레이저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좀 들었긴 들었는데 정말 그렇게 효과가 좋은 줄 제가 몰랐어요. 오늘 처음 들었는데 저희 환자 있으면 다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거래성사. 네. 아니 진짜 그거 훈훈합니다. 안 우리 녹화. 왜냐면 3년 전에 약을 1년 먹어서 나았다는 분이 아직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1년이나 2년 뒤에 또 오세요. 또 재발하거든요. 그래서 온 집안에 다 옮기거든요. 그게. 네, 그래서 그거는 빨리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 가족 간에도 서로 전염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하실 때 같은 양말을 쓰신다든지 같은 목욕탕을 쓰신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같이 네. 치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그 내향성 발톱 같은 경우에는 발톱 뽑기도 하잖아요. 없죠. 네. 그럼 무좀 걸렸을 때도 이렇게 네. 뽑으면 네, 무좀 걸린 사람들은 어찌나 정말 괴로우면은 발톱을 뽑아달래요. 아파요? 네. 아니, 마취하고 뽑죠. 아프진 않은데 이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뚝 구웠어, 이렇게. 그래서 네. 모양이 막 휘어져 있으니까. 여자분들이 여름에는 정말 하이힐도 못 신고 샌들도 신기 힘들어요. 보기 너무 흉하니까. 그래서 뽑아달라 그러는데 그게 아파도 뽑아드리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무좀약을 드세요. 드시는데 자기 나름대로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재발해요. 박사님 발톱도 뽑으십니까? 우리 외과에서 다 해요. 국가에서. 그러시구나. 정말 기미부터 시작해서 발톱 무좀 얘기까지 네.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뭐 색소 침착이나 주름, 그리고 혈관 개선, 뭐 무좀 이런 것들도 레이저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그럼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자외선은 피부의 적이라고 하는데 자외선 차단을 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피부과 의사 입장에서는 선크림보다는 오히려 자외선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통 자외선이 심하게 내릴 때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는 바깥 출입을
잘 하시지 마시고 네. 나가셔야 되는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양산이나 선글라스 네. 그리고 창이 긴 모자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 네. 긴팔이나 긴 바지를 입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자외선은 밑에 땅이나 창에서 반사되어서 밑에서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차단제도 같이 바르시는 것이 좋고 야외 활동은 해질 무렵이나 해 뜨기 직전에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낮에 햇볕이 내려지는 것을 아주 작은 바늘이 내려오는 것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비가 오면 우산을 쓰거나 피해서 빨리 실내로 대피하듯이 햇볕이 강하실 때에는 똑같이 자외선을 차단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근데 우리가 태양을 자꾸 피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딜레마가 있어요. 늘 이야기해왔지만은 비타민. 골다공증, 네. 비타민 D가 D. 요즘 네. 햇빛에 의해서 합성되잖아요. 비타민 D가 요즘 뭐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무슨 암에도 좋다. 유방암도 그렇고 그래서 좋다 해서 햇빛을 쬐야 된다 하고 정형외과나 이런 의사들은 또 햇빛 좀 쬐야 된다 하고 피부과에서는 무조건 막아라 하고 아까 뭐 관절이라 이야기까지 하시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죠? 어떻게 현명하게 이게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겠죠? 예, 피부과에서는 물론 가마다 내과 의사의 경우에도 순환기 내과 의사는 아스피린을 좋아하고 소화기나 아니면 뇌출혈을 보시는 곳에서는 아스피린을 굉장히 싫어하듯이 피부과에서도 자외선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예, 저희들이 생각하는 자외선의 장점은 비타민 D 합성과 우울증 예방밖에 없는데 네. 우울증은 없으시면 별 상관이 없고 네. 비타민 D는 아주 값싸게 영양 보충제로서 먹을 수가 있고 식품에서도 쉽게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햇빛에 노출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저희들이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 비타민 D가 충분하게 생성되려고 하면 얼굴만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몸도 전체가 노출되어서 네.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 노출되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인 현대 도시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간단하게 비타민 D를 사서 드시고 자외선을 맞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만약 그렇다면은 네. 그럼 자외선 차단제 써야 되잖아요. 우리가. 네. 그럼 자외선 차단제 종류가 많잖아요. 화장품처럼. 뭐 네, 지수도 뭐. 있지 않아요? 그 뭐 SFP? SF 뭐 해가지고 뭐 예. 있던데 뭐 25부터 시작해서 50까지 있던데 이게 높은 게 좋습니까? 네, SPF 지수는 자외선 B의 차단 지수를 의미하는 거고 PA 지수는 자외선 A의 차단 지수를 말하는데 네. 보통 일상생활 하시는 데는 SPF 15나 PA 1 포지티브면 충분하다고 하지만 네. 야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SPF 지수가 30 이상이고 PA가 2 포지티브 이상인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SPF 지수가 더 클수록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이 더 좋지만은 네. 더 차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포함되고 또 물리적인 입자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해서 알레르기가 유발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테스트 후에 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하시기 전에 한 30분 전에 반드시 바르시고 바르시는 양은 여러분들이 보통 로션 바르듯이 얼굴에 바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SPF 지수를 재거나 PA 지수를 잴 때는 등에다가 충분한 양의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른 다음에 재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충분한 차단 정도를 효과를 느끼시려고 하면 얼굴에 굉장히 두껍게 500원짜리 동전 크기로 듬뿍 해서 얼굴에 충분히 바르셔야 되고 특히 귀나 목 뒤 같은 경우에는 놓치기 쉬운 부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위들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저 오늘 나오시면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이제 운동한다고 이제 그 여름에 만나잖아요. 산에서 만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누군지 몰라볼 정도로 왜 그렇게 오시냐 그러니까 선크림이 그러니까 백태가 있다 그러죠. 하얀 게 네네. 선블록을 더 잘한다고 해서 온몸을 이렇게 얼굴 허옇게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야 그런 요즘 뭐 이렇게 바르는 이렇게 네네, 뭐 문지르는 스티커 게처럼 네. 바르는 것도 있고 있는데 이건 뭐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그 하얗게 되는 것들은 금속 입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통 징크 옥사이드나 티타늄 옥사이드 같은 금속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하였듯이 물리적 입자가 있는 것이 제일 좋다고 말씀드렸듯이 네. 그 자외선 차단제 안에 그 금속 입자가 있어서 하얗게 보이시는 거고 네. 최근에는 많은 화학적 성분의 발전이 있어서 네. 그러한 금속 입자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어. SPF 지수가 높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제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틱형 제제는 보통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한 번 바르시고 까먹는 경우가 많지만 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계속 바르고 싶어 하시는데 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고 다시 위에 화장을 하시기 때문에 네. 스틱형 제제들은 화장하신 위에 살짝 바르시기도 좋기 때문에 최근에는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늘 공익 크림 위해 여러분의 여름철 피부 건강을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철 고생하고 있는 피부를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짤막하게 정리해 주시죠. 예, 여름철에는 피부를 항상 습하지도 않고 건조하지도 않는 습기가 적당한 상태를 유지하시고 여러 번 강조하였지만 햇볕을 피하고 손상을 입었을 때에는 즉각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화장은 만약 하시게 되는 경우 꼼꼼하게 지우시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나 땀을 많이 흘리시고 기운이 빠지기 쉬운 계절이므로 여러 가지 단백질이라든지 영양제들이 많은 성분들을 충분히 복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으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피부 문제가 조금이라도 발생하면은 이러한 것을 방치하면은 점차 더 큰 병변이 되기 때문에 간단한 피부 병변이라도 피부과에 가셔서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사실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는 것 물론 뭐 그 얼굴의 모양도 그렇겠지만 그 사람의 피부도 포함이 되니까 네. 여러분들 올 여름 피부 잘 관리하셔가지고 멋진 인상으로 여름철을 잘 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오늘의 명의 스타 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조시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KNN 무료 건강교실 안내입니다. 자, 저희 마치기 전에 늘 또 꿀팁 하나 드리잖아요. 네. 오늘은 저희가 피부를 쭉 다뤘기 때문에 피부 또 꿀팁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그러면은 얼굴, 뭐 팔다리, 네. 등도 피부긴 하죠, 그죠? 네. 이거를 많이 떠올리겠습니다만은 두피도 피부의 일환입니다. 그렇죠. 그죠? 근데 이 그렇군요. 두피가 자외선 차단제를 사실은 바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고 모자를 쓰거나 계속 양산을 쓰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이 두피 염증도 많이 생기고 자칫 되면 탈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 두피를 관리하는 여름철 꿀팁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두피에 쌓인 노폐물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요 탈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따뜻한 물로 두피를 적셔서 모공을 열어주고 샴푸를 할 때는 마사지를 하듯이 두피를 꼼꼼하게 눌러주는 이렇게 헹궈내는 것이 좋은데요. 네. 또한 아침보다는 저녁에 머리를 감는 것이 좋고요. 머리를 말릴 때는 비비기보다는 이렇게 가볍게 톡톡 두드려서 네. 자연 건조시키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또 다른 팁은 우리가 녹차 마시잖아요. 네. 그 녹차 티백을 네. 우려가지고 네. 그물로 머리를 감으면 좋다 그래요. 오. 그럼 염증도 사라지고 네. 머리 두피도 이렇게 네. 진정시킬 수 있고 네. 또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신 후에 네. 꼭 우려서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알려드린 여름철 꿀팁 피부 잘 관리하셔가지고 여름철 멋지게 나시고 건강하게 나시고 더 예뻐지게 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오전 9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인사드릴까요? 네. 여러분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